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최근에 국내 성장의 방법을 놓고 한국은행과 KDI가 약간 이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재정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경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KDI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같이 하는데,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미국이 3월 20일인가요? 20일 페드가 금리 결정을 하게 되죠. 지금으로 봐서는 금리를 4.5에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하루 전날인가 제이오비 일본에서 또 금리 결정을 하게 되죠. 일본은 금리 인상 기조는 있는데 연이어서 하기는 부담스럽고 유지를 할 거로 보아집니다. 지금 한국은 3.0%입니다. 미국하고 1.5% 차이 나죠.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유예되는 것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하는 것은 환율에도 영향이 있고, 금리 인하한 효과가 또 부동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됩니다. 금리는 인하하면 시간이 좀 지나서 효과를 발휘하죠. 특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삼성, 잠실, 대치, 청담, 그 서울, 강남 쪽 토지거래 허가 규제를 해제했죠. 지금 이 시기에 그 민감한 강남의 부동산의 규제를 완화한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에 대한 의지도 있으신데, 정부 여당의 국토부 장관이나 권한대행과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다분히 의도가 좀 많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정책적으로. 부동산이 연착륙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선거 때 되면 또 부동산 정책 내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재정을 좀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25년도 올해 국채 발행이 197조, 역대 최고로 많죠. 물론 돌아오는 거에 대한 차환이 있지만 순중이 80조입니다. 거기에 세수 결손이 2024년도에 30조 8천억
발생을 했어요. 3년 연속 발생한 거죠. 작년에 노동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가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서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그런 생활이 돌아가는 게 어려운 상황이죠. 지역 화폐로 일정 부분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는 자칫 그렇지 않아도 해외로 자금 이탈이 많이 되는 상황인데, 미국하고 금리가 더 벌어지면 환율을 관리하기가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는 높은 게 아니에요, 사실. 3%. 저는 재정정책을 좀 써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전 국회의원 윤희숙 원장, 추경을 할 법적 요건이 안 돼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의 현장의 삶이 녹록지 않으면 여야가 대화를 해서 정무적으로 풀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파산을 하고 있어요. 소비가 실종이 돼서 돈이 돌질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 아니냐, 일정 부분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광주에서 세이브 코리아 보수 진영 집회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잠깐 보니까.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서 집회를 하시는 것은 자유죠. 당연히 집회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 이제 우려되는 것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제가 폄하를 드리는 것 같고, 종교의 베이스가 깔리신 단체분들이 아스팔트 나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셔서 정치적인 부분을 대부분 많이 말씀하시고, 탄핵 반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저는 재정은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고요. 그리고 계몽에 대해서, 계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계몽이 안 돼 있습니까? 문명률이 굉장히 높은데, 교육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계몽이 안 돼 있다라는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몽이라는 자체가 상권분립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회하시면서 서부지법 그렇게 난입하시고 상권분립을 보호를 안 해주셨잖아요. 그럼 먼저 집회 과정에서 서부지법에 대한 국민분들이 걱정하실 그런 모습이 있었고, 사과를 또 먼저 하시고 집회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시는데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게 없어요.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인권 보호를 안 하고 있다. 내각에 탄핵을 많이 했다. 장관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권에 대한 부분은 이태원 참사나 오송지하 참사 잼불이 했을 때 그 파행, 뜨거운 여름에 화장실도 안 돼 있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은 윤 정권은 인권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리고 탄핵이 잘못됐다. 국회에 군인이, 무장한 군인이 진입을 해서 파괴를 하고 장악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벌하지 않으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대부분 구호가 자유민주주의를 말씀하시더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탄핵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각에 탄핵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장관들 탄핵을 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장관들이 탄핵을 당할 이유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냥 탄핵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최상병권과 부인에 대한 특검은 다 거부권 행사하셨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혹이 있으면 해라. 지도자면 내 와이프도 해. 문제가 있으면 벌 받는 게 맞는 거다. 그게 다음 세대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경제를 말씀하시는데 예산하고 예산을 뭐 삭감을 다 했다고 하시는데 그 해외 순방하려고 해외 순방비 다 쓰고 예비비까지 다 끌어다 쓰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올해 국회 예산 올릴 때 예비비 6천억 증원시켰죠. 그 6천억이 뭐예요? 해외 순방 관련된 예비비로 해서 올린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세수 결손이 3년씩 나고 하루에 3,000명씩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는데 대통령이 여유 있게 해외 순방을 하기 위해서 6천억의 예비비를 설정을 더한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라니까. 대통령실부터 다운사이징을 해야죠. 구조조정하고 절약하고 그런 모습을 안 보이셨잖아. 그리고 탄핵 반대에 대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명확한 게 없어요. 왜 반대를 하시는 거에 대한 사유가 그냥 막연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국회에 군인을 동원해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는데 행정부가 그런 사람을 지키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겁니까? 저는 보수분들이 정체성이 많이 지금 상실됐다고 보는 거예요. 구구라는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념의 깊이는 다를 수 있어요. 개인마다. 그렇지만
최소한 자유와 민주, 인권을 얘기하시려면 지나온 2년 반의 국정 상황을 잘 보세요. 생명 존중, 인권 존중, 본인이 얘기했던 자유, 입틀 막 하시고 그 대기업들 바쁜데 들러리에서 이렇게 의존하게 하고 본인 부인에 대한 많은 의혹을 국민권익위, 인권위, 이번에도 인권위에서 윤 대통령 인권에 관한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안건 올리셨더라고. 인권을 침해한 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국민이? 오히려 대통령이 철조망 쳤잖아요. 자기 관저에. 국민을 향해서 철조망을 친 사람이에요. 그런 분한테 어떻게 인권을 존중해 주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변론을 할 때 과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국가와 국민하고 민족이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과 민족이라는 단어 그렇게 많이 쓰나요? 본인과 자신의 일가와 몇몇 안 되는 이너서클 그 사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하고 국가는 저는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재판 변론을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머릿속에는 국가, 국민, 민족은 없어. 제가 볼 때. 근데 막연하게 아스팔트 나가셔가지고 탄핵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된다. 국민들이 내란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야당에서 폭동이나 내란을 하질 않았잖아요. 종북 좌파, 주사파. 글쎄요, 그런 것들이 뭐 저도 이제 586 세대니까 87년도 저도 아스팔트에서 대학생으로서 거리 행진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의 이념과 지금의 진보 진영의 이념은 많이 바뀌었어요. 소련이 1990년에 붕괴되면서 민주진영의 그런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지쳤던 분들이 쓸 자리가 없어서 우측으로 오시면서 친일과 합해져서 나타난 게 뉴라이트 아닙니까? 이념을 놓고 싸우면 또 종교를 놓고 토론을 하면 합의점을 찾긴 참 어렵죠. 각자의 입장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철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합당하게 사유를 구체적으로 대서 얘기를 하셔야지. 막연한 자유민주주의 수, 대통령 탄핵 반대 이렇게 외치는 것은 저는 소구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지금 원상복귀해서 다시 국정을 해야 대한민국이 민주하고 회복력을 갖춘 겁니까? 그 세계 전 나라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부정하시고 저는 보수다워야 된다. 그래야 한국 사회가 발전해요. 진보 진영도 노력을
해야 되고 보수가 너무 많이 망가지시는 것 같아. 그러고 왜 종교하고 같이 재정일치가 돼서 가려고 하느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보수 진영에서도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전한 보수와 진보가 많은 논쟁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정도 됐지 않았나요? 우리 이제 한국은? 그 민주화 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대학생들 거리에서 죽고 피 흘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극단의 이념을 가지고 국내적인 문제를 스스로 발생시키는 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경제적으로도. 보수분들에도 보수 진영에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념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그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석학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름의 한국 보수의 위기가 왔으니 정체성을 다시 잘 잡는 그런 조언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저성장기에 나아질 수 있느냐. 벌써 KDI하고 한국은행하고 기재부하고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KDI 출신의 그 박사님들, 이창용 총재, 최상원 권한대행, 저성장기를 다 경험을 안 하셨던 분들 아니에요. 그럼 만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합의점을 잘 찾으셔야죠. 항상 정치든 경제든 잣대를 국민과 국가, 민족 그 선상에서 보면 크게 벗어날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